울분과 울분장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화와 분노, 울분, 또 그로 인한 장애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치유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화병 얘기를 했고요. 외상울분장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노에 하는 두 가지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세 번째로 간헐적 폭발장애라는 병이 있어요. 간혹 터지는 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분들은 평상시에 별 문제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광분을 하는 거죠. 어떤 공격, 충동 이런 것들이 확 터져 나오는 거고, 중간중간에 폭력과 파괴가 확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평상시에 아주 잘 지내요. 그런데 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 화를 일으킬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폭력과 분노가 표출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화병이 화를 잘 표현하지 못하고 억눌려서 생긴 거라고 하면, 이 간헐적 폭발장애는 분노를 너무 표현하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로 화를 많이 내는 거죠. 공격성을 나타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간질 발작이 아닐까 할 정도로 폭발을 하거든요. 조용히 잘 지내시던 분들이 갑자기 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물학적으로 뇌 자체의 어떤 그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져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어떤 공격 충동이 더 이상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 일어나는 거죠. 요즘 많이 쓰는 용어 중에 로드레이지라고 있어요. 길에서의 분노라고 하는 영어로 보면 길에서 분노, 폭발 떠지는 거. 이게 별거 없이 지내다가 얌전하게 운전하시기 시작했는데 핸들만 잡으면 그중에 누가 차가 확 끼어들면 광분이 터지는 거예요. 폭발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체이싱이라고 하죠. 추격 운전하고 위협 운전하고 하면서 갑자기 끼어들고 급브레이크 밟고, 근데 또 상대방이 또 로드레이지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야말로 그때부터는 이제 도끼 들고 서로 부딪히고 싸우는 거. 우리가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이런 평상시에 운전하시기 전까지는 얌전하셨던 분들이 운전하면서 그야말로 폭발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의 간질처럼 이게 화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갑자기 터지면서 퍼지는 거거든요. 화병하고는 확실히 좀 다르죠. 화병은 화를 참고 있다가 보니까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이 화가 끓어오르는 거고, 울분장애, 외상울분장애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진 어떤 신념, 세상은 공정해야 돼 이런 것들이 깨지면서 내가 가진 어떤 노력이 무시당하면서 정말 모멸감 같은 것이 느끼면서 계속 울분이 생기는 것을 외상울분장애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간헐적 폭발장애는 그야말로 간헐적으로 폭발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전쟁이 아닌데도 싸우기 시작한 것도 아닌데도 가만히 있다가 충동이 확 올라오는 거죠. 물론 자극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자극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죠. 평상시에는 별 문제처럼 없게 잘 지내시던 분이 갑자기 터지기 때문에 정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꽤 좀 있어야 되거든요. 보면 어느 정도 물건 던지는 거 당연하고 화가 나면서 사람 때리는 것도 많이 있고, 되게 이게 기준이 좀 있습니다. 3개월에 정도 봤을 때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그런 일들, 1년으로 봤을 때는 아주 때려 부순 적이 한 서너 번 정도 있으신 분들, 이런 분이 있거든요. 분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보면 사실은 조금 의심해 보셔야 되죠. 사실은 이런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물론 이제 공격할 수 있죠. 누가 날 때렸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반격할 수가 있죠. 그런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때리겠다고 살인 의도를 가지고 준비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거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잘 지내다가 폭발돼 버리는 거죠. 그 폭발되면서 자기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들을 간헐적 폭발장애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상당히 얌전하셨다가 분노가 터지는 거를 이제 간헐적 폭발장애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제 마지막 것 중에 하나는 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화병, 또 울분장애, 외상울분장애, 그다음에 간헐적 폭발장애랑 조금 다른 형태예요. 저는 요새 이게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좀 지어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 어떤 의학계의 전통적인 이름이 딱 정해진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주장하는 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에서 얘기하는 어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DSM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진단을 나누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가까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화병이
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그나마도 좀 없어졌는데 이런 분노 장애가 없거든요. 그 분노 장애를 표현하지 않고 그 간헐적 폭발장애, 좀 전에 얘기했던 거는 그냥 행동 조절이 잘 안 되는 병, 이 정도로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아무래도 이 분노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어떤 기본적인 병적 감정이라기보다는 내가 조절해야 되는 어떤 그런 형태, 습관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 화를 좀 가만히 뭐게 만만하게 볼 수는 없거든요. 정말 화를 주소로 나타내는 분, 주 문제로 나타내는 분이 있고 우울증이 있으면서 화가 나는 분도 분명히 있으시지만 화가 먼저이신 분이 있거든요. 화가 먼저 있다가 우울로 2차적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화병이냐? 그분들이 화병은 화를 오래 참고 표현하지 못하고 억눌러 놓으니까 몸이 나빠지는 거거든요. 신체화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노를 억압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쉽사리 호되게 한 며느리 같은 그런 어떤 화병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요새는 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즘 시어머니가 그렇게 갑질 많이 심하게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옛날보다 훨씬 줄고 있는데 좀 다른 형태의 분노가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이거를 처음 해가지고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분노가 많아지니까 이게 새로운 거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신종 플루, 뭐 신종 코로나 이런 것처럼 신종 분노 장애라고 해야 되나? 라고 얘기했지만 뭐 이게 언제부터 있었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종이라고 하는 것도 좀 이름이 웃기죠. 그래서 그냥 이것들을 그냥 저는 그냥 범분노 장애, 뭐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범분노 장애라고 하는 형태로 이름을, 왜 범이란 말을 쓰냐면 뭐 범 내려온다 할 때 범이 아니고 범사에 화를 낸다 라고 할 때 이런 범분노 장애를 우리가 얘기를 해서 어떤 범사에 화가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들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를 좀 정리해 보면 사람이 분노란 감정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분노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분노를 너무 참고 눌러놓고 누르고 억압한 상태에서 그 분노가 어디로 가지 못하고 쌓여가지고 몸으로 표현되고 어디가 아프고 신체화가 되고 뜨겁고 하면서 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화로 표현되는 상태를 화병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세상을 좀 공정해야 되는데 그 공정한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거를 그 노력이 무효화되고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상대성이 같은 그런 사회 안에서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고 내가 무시당하고 그렇게 해서 울분이 생겼을 때 그 울분으로 인해서 병이 나는 것들을 외상후 울분장애라고 해서 두 번째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그야말로 평상시엔 잘 지내다가 운전한다든지 화가 갑자기 솟아나면서 경기하듯이 폭발하는 병, 간헐적 폭발장애라는 병을 세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범사에 그냥 화가 나는 병, 이 네 가지 병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관리해야 될 것인지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